보물섬 공비서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다. 서동주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성현, 이번 에피소드는 서동주가 죽음의 위기에서 부활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과거를 되찾기 전에 그의 기억은 지워졌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주목할 점은 서동주의 이름이 성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서동주는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여전히 성현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아마도 성현이라는 이름은 그가 잃은 서동주의 실제 이름이었을 것이다. 서동주의 절친한 친구들 중에는 그와 특별하고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교회의 아그네스와 서동주의 가장 친한 친구인 명태금이다. 애그네스는 영적 보호자 역할을 하며 그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재능 있는 해커 친구 명태금은 서동주가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명태금은 서동주가 염장선의 스위스 은행 비밀번호를 해킹하는데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재정과 권력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명태금과 아그네스가 서동주의 친한 친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성현이라는 이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점이다. 두 사람 모두 이 이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과 이상한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서동주가 깨닫지 못했을 진실을 강조한다. 즉, 그와 성현이라는 이름 사이의 연관성이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특별한 인물은 차강천 회장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공비서로 이 역시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맡는다. 공비서의 임무는 회장님의 가족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어두운 비밀을 다루는 것까지 포함하는 듯합니다. 공비서는 그의 통찰력과 심오함을 통해 이야기 속에서 성현이라는 이름과 이 사람의 진짜 정체에 대한 모든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일지도 모른다. 공비서는 성현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하고 아마도 누구보다 성현의 정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성현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공사의 감정도 더욱 예민해졌을지도 모른다. 이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공비서의 태도와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보면 이 인물이 단순히 그림자 속에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동주의 인생을 전부 바꿀 수 있는 중요하고 민감한 비밀을 품은 존재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공비서는 집사일 뿐만 아니라 성현과 관련된 과거를 가지고 있는 듯하며 그가 성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서동주의 과거와 배경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공사서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모든 것이 여전히 큰 의문입니다. 어쩌면 성현의 출생의 비밀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공비서의 활약이 서동주가 과거의 어두운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공사와 성현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서동주의 정체에 대한 진실과 서동주가 아는 모든 것을 밝히면 과거의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드라마에는 주인공 서동주만큼이나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캐릭터가 한 명 있다. 저기가 사원이에요. 처음에는 서동주에게 극심한 증오심을 보이며 그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어 했지만 서동주가 그를 익사로부터 구해준 뒤로는 머릿속에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뒤섞인 듯했다. 서동주에게 저지른 일을 회개하는 듯하고 서동주가 자신을 구해준 일이 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 듯하다. 이제 매우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성현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공비서 비서가 성현이라는 이름을 듣고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차 회장에게는 지선우라는 사생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동주는 지선우보다 몇 살 연상이다. 따라서 그는 차 회장의 둘째 아들일 수 있다. 가족 보호자가 차 회장의 사생활에 간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현이 차 회장의 사생아로 여겨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반면 공비서 비서가 서동주의 친어머니일 가능성도 있다. 반면 서동주가 염장선의 유전적 후손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염장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헤어지자 조카 염희철을 입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염장선 씨가 정자가 없어서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염장선의 원래 가슴 아픈 시나리오는 그가 환관이었기 때문에 서동주의 친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세부 내용을 더 자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서동주는 성이라는 이상한 목소리를 듣고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그의 이전 기억은 모두 지워졌고 오직 성현의 기억만 남았습니다.
아마도 이 이름은 그의 마음속에 숨겨둔 오래된 전설일 것이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은 사고가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는 안전상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그 기간에 대한 기억을 지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는 기억상실증에 시달리면서 그 시대의 사건들이 드러난 듯합니다. 이제 서동주가 성현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내니 그 이름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개입해 줄 것 같았다. 이런 가운데 서동주의 죽음은 또 다른 사람을 위기에 빠뜨렸다. 도난당한 20억 달러의 정체는 염장선의 것이 아니라 허일도의 정체이며 허일도와 염장선은 전혀 다릅니다. 허일도는 염장의 명령에 따라 서동주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선이 허일도에게 한 말은 그가 낭비한 20억 달러를 갚으라는 말이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허일도는 생선을 소금에 절이라는 명령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몇 가지 서류에만 서명만 했다. 빛이 인간의 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놀랍습니다. 추가 정보에 따르면 염장선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허일도의 약점을 알아채서 그를 지금처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물론 허일도가 이로 인해 손해만 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허일도는 이제 그 지위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염장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허일도에게 대산에너지를 전부 팔고 2조 원을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차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차 회장은 취임 당시 이미 어느 정도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차 회장은 자신에게 대출을 요청했던 마사이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현금도 줄 수 없었다.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서동주의 부재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서동주 역시 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의 휴대전화는 아직 잘 작동했으므로 그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계에는 숫자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여미철은 우연히 여운남을 데리러 갔지만 서동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동주는 자신을 성현이라고 소개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그를 알고 지내온 여미철은 그가 성현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여미철은 서동주가 자신의 학교를 언급한 것을 질투하여 의도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을 조성해 그를 퇴학시켰다.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서동주를 미워했던 여미철이 미친놈인 건 서동주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폰으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여미철은 차덕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이야기는 허일도의 귀에도 전해져서 염장선에게 전해졌다. 서동주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모두가 그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다. 서동주의 부활을 가장 기대하는 인물은 허일도다. 그는 대산의 모든 기운을 염장순에게 쏟을 뻔했지만 살아난 서동주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구해졌다. 허일도는 선장도 없이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는 배를 타고 서동주를 찾아간다. 하지만 서동주는 허일도의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허일도는 서동주를 실제로 만나 너무 충격을 받아 바다에 빠진다. 수영을 못하는 허일도는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때 서동주는 바다에서 몸부림치며 목숨을 구했다. 허일도는 서동주의 살인 음모로 인해 힘든 감정을 갖게 된다. 그 대신 그는 친구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허일도가 앞으로 전략을 바꾸어 서동주의 진로를 지지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듯하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서동주가 어떻게 기억을 되찾고 성현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는가이다. 이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